자, 얘들아 안녕. 세계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여러분들이 잘 들었나 모르겠는데 출석 체크 잘 안 한 사람이 있고 출석 체크 너무 성의 없이 야, 얘들아 춘추전국 시대에 나타난 다양한 학자와 사상가들을 가리키는 말을 제자백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 스승백가라고 하는 애들은 도대체 누구니? 수업 듣지도 않았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에 수업 듣고 또 출석 체크 퀴즈 하는 거 꼭 잊지 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쨌든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세계사 시간,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진나라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잠깐 한번 좀 풀어보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춘추 전국 시대는 어디서부터, 자 멈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서부터? 주나라의 동쪽 천도로부터 언제까지? 지인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국 통일까지가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수업이 바로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해보도록 할 거고, 뭐 했더라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합시다. 춘추 전국 시대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뭐가 등장했냐? 농기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농기구 뭘로 만들어졌다? 철로 만들어졌다.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끄는 우경이 등장을 하였다. 그리고 생산력이 발달하자 남아도는 생산물을 사고 팔게 되었고, 이 결과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화폐가 등장하게 되었다. 쉽죠? 안심니? 자, 3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춘추 전국 시대에는 능력보다 출신 성분과 가문을 중요시했다. OX 어떤 거? 맞아요. X. 아이고 어쩜 이렇게 문제도 쏘리 미안 쏘리 5죠. 어쩜 이렇게 문제도 잘 풀까 우리 녹양중 학생들은. 아유 아야야 미안하다. 선생님이 지금 정신줄을 놨네요. 능력보다는 출신 성분과 가문을 중요시하였다가 아니라 능력을 중요시하였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잠깐 딴 생각했어요. 능력을 중시하였다. 정답은 X. 자, 4번 유가는 인과 예를 중요시했고, 도가는 자연적인 삶을 중시했고, 자연적인 삶, 인위적인 거를 벗어남 이런 걸 중요시했고, 묵과는 peace가 아니라 love. 선생님이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더위 먹었나? 묵과는 차별이 없는 사랑, peace도 맞긴 한데 가장 좋은 건 love죠, love. 그리고 법가는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저번에 했던 거 되겠죠. 뭐 했더라? 선생님이 풀면서 두 번이나 실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네. 아이고. 자, 어쨌든 뭐 했더라 풀어봤고, 이번에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진나라가 중국 통일 이거 한다고 했는데, 이 진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통일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중국을 가본 사람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중국에 가본 사람은 아마 돌아다닐 때 많죠. 북경, 상하이 이런 데에도 있겠지만, 혹시 이쪽을 가봤을란가 모르겠어요. 어디냐?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얘들아. 아이고 좀만 기다려요. 선생님이 이렇게 PPT도 다 준비하고 했는데 선생님 뜻대로 되는 게 없네. 세상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아이고 짠. 그래도 몇 번의 실패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야겠죠. 자, 이런데 가본 사람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안 가봤습니다. 여기 이름이 뭡니까? 바로 병마용이죠. 누군가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흙으로 만든 병사들과 말의 그거죠. 그 인형이죠. 자, 이 병마용이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무덤이다? 바로 진시황의 무덤이다. 진시황의 무덤은 엄청나게 커가지고 아직도 발굴이 안 됐어요. 얼마나 크냐? 요만하대요. 이게 무덤이 어디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데, 진시황의 무덤은 요산이 진시황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발굴을 안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 발굴해봐야 아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란 무덤,
그리고 병마용을 소유한 진시황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라고 했어요. 뭐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뭐 제나라, 진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통일을 한 거 바로 이 진나라죠. 이 진나라는 원래대로 하면 이 중국에서 살짝 변두리 지역에 있었어요. 춘추전국 시대를 기준으로 살짝 변두리에 있었던 이 시골 지역에 있었던 이 진나라가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었냐? 자,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각 나라들이 뭐를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부유한 나라, 강한 병사, 부국 강병을 추진하면서 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사상과 학자들이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제자백가. 진나라는 이 제자백가 중에서 한 가지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채택함으로써 세력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어떤 사상이었냐? 법가 사상이에요. 법가 사상. 법가 사상의 특징 뭐가 있었죠? 엄격한 벌, 확실한 상과 벌의 적용. 법이죠. 엄격한 법. 그리고 뭐 효율적인 시스템 조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진나라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조직하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의 기강이 확 바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세력을 성장해 나가가지고 전국시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중국 최초 별표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어디 진나라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나라를 수립하고 나서 이 진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해 나갔는지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뭘 했냐? 그 전까지 지도자의 이름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진왕이었는데 이 진왕이 생각하기에 망해버린 한나라도 왕이고 초나라도 왕이고 망해버린 제나라도 왕이었는데 얘네들보다는 내가 훨씬 뛰어나지 않는가? 그러면 왕으로는 부족해. 뭔가 왕보다 더욱더 멋있고 뽀대나고 좀 그럴듯한 뭐 명칭 없을까? 왕중왕, 왕왕, 뭐 킹왕짱, 대왕 뭐 이런 거 없을까? 라고 하다가 무슨 호칭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냐? 황제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시황이. 그래서 진시황이에요. 진나라에서 황제인데 최초 시초가 되는 황제다.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거 진시황. 그리고 옥새 도장도 사용했다 그러고 수업과는 별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어느 날 인터넷을 돌아보다가 조금 웃긴 글을 발견했어요. 무슨 웃긴 글이냐?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더래. 행패를 부리고 막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서비스가 이러냐. 그래서 가게 주인이 막 뭐라고 항의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손님이 왕인데 왜 이렇게 막 내 하는 걸 방해하고 막 그래. 하기 싫으면 장사하지 말던가 막 이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막 다 욕을 하죠. 무슨 손님이 왕이냐? 손님은 손님일 뿐이다. 이러고 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 있던 거야. 넘어갈게. 땡땡 놈들아, 당연히 손님은 왕이지. 크크크.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보고 맨 처음에 무슨 어그로인가 해가지고 클릭을 해봤어요. 당연히 손님은 왕이지. 하지만 허나 짐은 황제이니라. 안 웃기니? 그래서 여기에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야? 손님은 왕이고 나는 황제이니라. 왕보다 황제가 더 높다는 거죠. 미안해. 수업할게. 자, 그래서 황제 지배 체제를 강화했다. 황제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이 진서양이 어떻게 이제 정책을 해 나갔냐?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이 중앙에서 권력을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봤을 때 그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시스템이 뭐였냐? 바로 봉건제였다고 진시황은 봤어요. 왜? 봉건제의 내용은 뭐길래?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누구를 다스린다? 누가 다스린다? 왕의 친척이나 혹은 공을 세운 신하를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 사람이 대대손손 이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처음에야 친하죠. 친척,
나랑 친한 신하 이 사람인데 아들 낳고 하다 보면은 점차 뭐 혈연 관계도 흩어지고 뭐 4촌, 8촌, 16촌, 32촌 이렇게 되고 뭐 그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또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깥쪽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도 이 왕이 help 이렇게 외쳐도 각 지역은 안 도와줬다. 제일 재밌는 게 쌈 구경이죠 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팝콘이나 먹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를 하면서 동주가 된 거죠. 진시황은 이 봉건제에 아주 문제가 많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가 자기가 마치 이 나라의 왕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 지방을 다스리는 건 누가? 중앙에서 파견한 말단 관리가 지방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잘게 쪼개요. 군과 현으로 나누는데 오늘날 뭐 경기도 할 때 도, 의정부시 할 때 시, 시와 도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그래서 도와 시로 바꾸고 누구를 파견하냐? 중앙에서 직접 황제가 관리를 뽑아가지고 이 관리가 지방을 통치하게 합니다. 물론 일정 기간만이죠. 대대손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관리, 다시 파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솔력, 영향력을 중앙의 황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눴다라고 해서 군, 현,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무슨 제? 군, 현, 제를 실시했다.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누구? 관리, 다른 말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다.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중앙에서 각 지역을 통솔하고 케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지방을 효과적으로 이제 다스리는 한편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가 여러 개라고 했어요. 나라가 여러 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각 나라마다 쓰던 문자가 다르고 각 나라마다 쓰던 화폐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힝힝 하는 말, 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쓰고 초는 이렇게 썼고 여는 이렇게 썼고 하는 이렇게 썼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문서 하나 보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서로 문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또 화폐도 서로 통일하는 거죠. 서로 다른 화폐를 하다 보니까 난 이 화폐 안 받아. 다른 화폐로 바꿔와. 이렇게 하면서 장사나 이런 거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문자와 화폐를 통일하기도 하고 약간 어려운 말인데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도 통일을 합니다. 도량형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뭐 단위예요. 무슨 단위? 뭐 킬로그램, 센티미터. 나라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 단위도 다 달랐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뭐 10cm가 요 정도였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10cm가 뭐 한 요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국가에서 세금을 받죠. 세금을 걷어요. 자, 세금을 내거라. 쌀 뭐 5대를 바쳐라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을 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 요만한 거 해가지고 5개를 가지고 와. 그러면서 관리들이 야, 쌀 5대라고 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가지고 왔어?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헤헤, 저희 나라에선 이게 5대인데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데도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단위, 무게를 재는 단위, 뭐 길이를 재는 단위, 요것들을 통일하게 됩니다. 도량형을 통일을 했다. 왜? 세금 걷고 뭐를 재고 키 재고 뭐 측정하고 이거를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통치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문자, 화폐, 도량형뿐만이 아니라 또 뭐를 통일을 했냐? 사상도 하나로 이제 회귀를 하려고 해요. 어떤 사상으로? 법가 사상으로. 그래서 특히 어떤 사상을 많이 탄압을 하냐? 유가 사상을 많이 탄압합니다. 그래서 유교 관련된 서적, 책을 불사르고 만약에 이거를 공부하는 유학자, 학자들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생매장 해버려. 땅에다가 파묻어버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군, 서, 책을 불사르고
유학자를 땅에 파묻었다.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서적을 불사르고 유학자를 매장하였다. 어떤 사상? 유가 사상에.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적인 통치였죠.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뭐 9년제, 뭐 문정화폐, 도량형 통일, 법과 사상 기반 이렇게 하는데 바깥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진성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은 저 북쪽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다니는 흉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찔벅찔벅 쳐들어와가지고 쫓아가면은 도망가고 안 쫓아오면은 다시 와가지고 막 활 쏘고 사람 죽이고 불사르고 식량 빼앗아가고 쫓아가면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골치 아픈 흉노족들 어떻게 하지? 잡아서 족칠 수는 없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잡아서 죽일 수 없다면은 얘네들이 우리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뭐를 하냐? 성을 엄청나게 길다라고 높은 걸 쌓아버리자 이 생각을 해요. 어떤 성? 바로 만, 리, 장 성을 축조를 합니다. 요거죠. 멋있지? 가봤니? 가봤으면은 이런 뷰가 안 나온다는 거를 알 거예요. 실제로 만리장성을 가보면 이런 뷰가 안 나와요. 어떤 뷰가 나오냐? 이런 뷰가 나온대요. 사람 엄청 많죠. 다 관광객들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궁궐을 건설했다. 이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강했던 진나라 뚝딱 망해버려요. 진시황이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망해버리는데 왜 망하냐? 법과 사상의 가혹한 통치. 아까 법과 사상의 특징은 뭐 엄격한 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예요. 뭐 과속을 했다. 사형. 느리게 갔다. 사형. 뭐 이런 거. 일정 수준으로만 속도로 가시오. 뭐 이런 거. 그래서 법과 사상 기반으로 가혹한 통치를 하고 대규모 토목공사, 만리장성, 뭐 화려한 궁궐 이런 거를 지으면서 나라의 국력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와중에 진시황이 이제 죽어버린 거죠.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통치하던 진시황이 죽고 나서 결국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반란이 일어나냐? 때는 이 만리장성이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 공사에 인부들을 데리러 일할 사람들을 데리러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 13일까지 와야 되는데 이걸 못 맞출 것 같아. 그런데 이 진나라에서 법과 사상에 의하면은 이렇게 뭐 날짜를 맞춰서 인부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날짜를 못 맞췄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벌이 뭐였냐? 뭐 사형, 뭐 손목을 자름, 뭐 이렇게 엄격한 벌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부들을 이끌고 다니던 이 지도자 두 명이 물론 농민 출신이었죠. 대표 두 명이 이래 죽으나 가면 뭐 늦었다고 죽을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실패하면 죽는 거고 성공하면 대박인 거고 이리 해도 죽으나 저리 해도 죽으나 마찬가지면은 까짓것 우리는 도박을 하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두 명의 농민의 이름 진, 승, 오, 광이라고 합니다. 진승과 오광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인 진승과 오광의 반란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발생하면서 진나라 뚝딱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나라의 멸망 한번 살펴봤습니다. 황인학습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진은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법과 자, 2번 유가 등 다른 사상을 탄압하며 책을 불태우고 학자를 땅에 파묻으니 이를 뭐라 한다? 2번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잘 풀었죠. 아이고 2번 아주 잘 풀었어요. 누구니? 분서갱유. 자, 3번 진시황은 봉건제 9년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황제가 파견한 관리가 직접 지방을 다스리는 제도 9년제. 4번 북방의 유목민족인 후금의 침을 막기 위해 만리장을 건설했다. X 후금이 아니라 흉노. 5번 시황제는 중국을 통일한 이후 각 지역의 화폐, 문자, 사상 등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었다. 아니죠. 하나로 통일을 하였다. 그래서 정답 X 되겠고. 자, 6번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은 땡땡땡은 아니다. 반장이 한번 풀어볼까? 반장 정답 뭐죠?
네, 아주 잘 풀었어요. 반장 아주 똑똑해. 진승 5강엔 아니다. 자, 그 다음 2번 진해 수양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아유 이건 너무 귀찮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뭐 풀어보세요. 간단하죠. 뭐 3번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 오케이, 쉽죠. 그래서 자, 오늘 수업 이렇게 우리 진수왕의 중국 통일, 법과 사상을 기반으로 통일하였고 황제칭호, 군현제, 문자화폐 도량형 통일, 법과 사상 기반으로 뭐 어찌고저찌고 만리장성 축조했다. 근데 뚝딱 망해버렸다. 이렇게 수업을 해봤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상 대면 수업이 아니라 영상으로 수업하는 게 약간 어색하고 조금 지루하고 딴짓을 하기에 너무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얼굴 보는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